자, 그 다음 이제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위험부담인데요. 아, 부담스럽죠. 위험부담. 공부해 보신 분들, 여러분 몇 년 공부하시더라도 위험부담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 취지를 여러분 정확히 들으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먼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결련성과 관련된 제도는 성립, 그 다음 존속, 그 다음 이행에 있어서 결련성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위험부담은 이 두 번째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다. 계약 성립 이후에 지금 존속 중인데 갑자기 도중에 한쪽의 그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버린 겁니다. 자, 쌍무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채무 불이행입니다. 위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으로서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 위험 부담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면 상대방의 의무도 이행 불능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서 소멸한 경우에 다른 일방의 채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위험 부담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쪽의 의무, 주택이 지금 전소되었죠. 그죠? 전소되었고. 그럼 우리는 결론으로 뭐라 하냐면 교수님, 존속상의 결련성,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의무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야. 결론적인 이야기. 매수인의 의무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과정이 아니라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결론을 이미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왜 이게 의무가 소멸되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제도가 위험부담이에요. 매수인의 의무가 역시 소멸됩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는 그 제도, 도출하는 이론, 이게 뭐라고요? 위험부담이라고요. 이해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보고 위험부담을 접근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자, 얘가 여기 급부가 불능이 되었다.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상대방,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대방, 그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대금과 관련해서 누가 불이익을 당해야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매도인의 주택이 이행 불능이 되었으니까 대금을 달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대금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대금을 달라 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상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대방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위험 부담이라고요. 그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제도.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상대방의 의무도 소멸하는지 살펴보는 제도가 곧 무엇이다? 위험 부담이다.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이론이다, 제도이다. 위험 부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 쉽다. 그럼 먼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야 돼. 위험 부담에서 여러분 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였냐면, 아니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쌍무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매도인은 채권자의 그 지위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 여러분 돈 달라 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을 넘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도 마찬가지죠. 매수인도 채권자의 지위가 있고 채무자의 지위가 있어. 네. 매수인은 왜 그렇습니까? 매수인은 돈 달라, 저 돈을 줘야 되는 이 매수인이죠. 자, 이 입장에서는 집을 달라, 매도인한테 집을 달라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자.
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기준 없이 이렇게 써버리면 혼용이 돼요. 자, 채권자라고 했는데 자, 얘를 말하기도 하면서 얘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이야기하자는 거야?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적어도 위험 부담 이야기를 할 때 채권자라고 하면 자, 매도인을 채권자라 할 건지 매수인을 채권자라 할 것인지, 만약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했으면 여기에 상응해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얘가 채권자면 너는 채무자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얘를 채권자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상대방 매수인을 채무자 이렇게 불러줘야 되겠죠. 용어를 정확히 통일하자고요. 통일. 그러면 위험 부담에서는 누구를 채권자라고 누구를 채무자로 할 것이냐. 위험 부담이 등장하는 상황이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주택이 이행불능이 되어서. 그러면 이행불능을 기준해서, 얘를 기준해서 자, 주택을 넘겨야 될 이 사람, 얘를 의무자, 즉 채무자. 그러면 대금을 지급해야 될 상대방이 있죠. 매수인. 매수인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지칭해야 됩니까? 채권자라고 불러줘야죠. 채권자라고 불러주는 거. 교수님, 그러면 급부불능하면 얘도 급부불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이 사례, 아파트, 그 다음 얘는 매매 대금. 돈은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 이행불능입니까? 개인이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거, 이거 지금 이행불능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넘기는 게 이행불능이냐고. 이 사람이 돈이 있다면 넘길 수 있었겠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행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것이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중에 비슷한 거 지어놔도 그때 당시에 전소되었던 그 주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 죽는 거나 똑같아요. 건물이 철거되었다?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슷한 거 복제하더라도 다른 법인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소실이 되면 이행이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같은 경우는요, 우리 화폐가 존재하는 한, 이 지구상에 화폐가 존재하는 한 대금 지급은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금 지급하는 거, 이것은 이행불능이 될 수 없고, 주택 소실, 이게 이행불능이니까 얘를 기준해서 얘를 의무자, 얘를 자 채권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으로서의 제도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의 원칙. 여러분, 주택이 소실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매도인이 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야죠. 없어야죠.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매수인한테 돈 줘,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그저 불합리하게 의무를 강제하는 거니까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게 법이 아니다. 그러면 돈 달라고 할 수 없어. 이것은 그러면 이 대가에 대해서는 그 불이익을 사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매도인이 누군데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대가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의무, 그러면 상대방, 우리 채권자 있죠. 채권자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결론을 우리가 존속상의 결론성에서 이 결론을 이 결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가 지금 위험 부담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여러분 다른 말 없이 그냥 위험 부담이다, 우리 법에서 위험 부담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위험은 대가 위험을 말하는 거 아시겠죠? 대가 위험을 말하는 것. 자, 우리 민법 537조에 위험 부담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와 있죠. 537조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전소가 되었는데 사실은요 원래 이제 동시 이행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매도인이 배려를 한 겁니다. 매도인이 배려를 해서 사실은 먼저 넘겨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이제 이후에 얘는 약속한 날짜에 매매 대금만 지급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먼저 배려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이 주택이 채권자의 영역 안에 이미 들어가 있죠. 채권자가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전소되었다. 채권자 영역에서 이게 전소되었다. 그러면 위험이 채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미 주택이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자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무자 영역 안에 위험이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그 대가 위험이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채권자한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뭐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예외가 채권자 위험 부담. 자, 위험은 옮겨간다. 자, 여러분, 근데 위험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위험이 대가 위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가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론을 쭉 지금까지 봤는데 대가 위험만 있습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이 그림이 있는데 자, 주택이 전소되었어. 그럼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대가 위험이죠. 일단 상대방한테 대가를 달라고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원래대로 보면 자, 이 아파트나 이 주택이라고 하는 이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이걸 제공받음과 동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험과 관련해서는 대가 위험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남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급부에 대한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대가 위험과 그래서 위험은 급부 위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부 위험은 뭐예요? 급부 위험. 자, 이렇게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가 소멸한 마당인데 그러면 채권자가 이 주택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주택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주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급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겁니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 우리 그 위험 부담에서의 그 위험은 대가 위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급부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급부 위험 이렇게 써둡니다. 급부 위험 부담 누가 하느냐 이거 써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험은 두 가지 종류다. 대가 위험은 주택이 소실됨에 따라서 매매대금, 즉 대가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자 이때 조금 전에 봤듯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것은 대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채권자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매수인에게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죠. 주택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즉 주택 인도하라는 급부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즉 급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채무자의 주택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민법에서 위험이라 하면 대가 위험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급부 위험을 말할 때는 앞에 급부 위험이라는 용어를 써준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위험은 우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립하기 위한 요건, 위험 부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일 것, 일방의 채무가 성립 이후니까 후발적이라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일 것.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같은 경우는 원시적 불능일 것. 그렇죠? 자, 세 번째, 급부 불능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법 537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위험 부담 이 문제 배제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 부담. 자, 여기 효과, 관련한 효과를 보는데 급부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여러분 그 이행 불능이 되었던 이 주택 소실이 있죠.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대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있습니다. 대체 권리나 자, 대체물이 발생하는 경우 있어. 다른 말로 이제 대상물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적용된 결과로서 일단은 효력이 없다. 끝이었죠. 너와 나는 이제 아무 관계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화재 보험금이 나온 거야. 화재 보험금. 이게 대상물입니다. 대상물. 그러면 이 관계를 끝내지 않고 매수인은요. 이게 화재 보험금이 실질은 모습이 변형되었을 뿐이지 이게 주택이나 같은 거니까 나는 계약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대상물을 줘. 내가 매매 대금 줄 테니까 이 대상물을 나한테 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나 자, 채무 불이행도 우리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원래 대상 청구권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불능의 대상물이 있을 때 그 대상물에 대해서 그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이게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청구권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면 이행 불능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가름하는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랍니다. 대상 청구권. 자, 그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러분 주택이 소실되었고 여기 대체물이 있어. 보험금.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그냥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이 있네?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매수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관계를 종료할 건지 저 보험금을 달라고 할 건지. 여러분 보험금은 주택의 변형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래? 보험금을 달라고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뭐 하면 돼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돼요. 보험금 줘. 물론 이제 그러려면 본인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교수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을 건데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죠.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 보험금이 2억짜리 이게 단독주택인데 보험금이 5억이 나왔습니다. 매매대금이 2억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매수인 입장이라고 하면 2억 주고 5억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100% 2억 주고 5억 받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익이 있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보험금이 예를 들면 2억짜리인데 보험금이 1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되죠? 이건 피박이죠. 네. 피박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자, 대상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유사한 상황에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의 의무는 얘는 지금 이행이 가능하죠? 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 내가 의무를 이행할 테니까 너 거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 가능한 상황은 매수인, 즉 채권자의 의무는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 당사자의 의무가 모두 이행 불능이다. 모두 이행 불능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 둘이 자, 거래를 합니다. 예, 매도인은 여기 이제 주택을 넘기기로 했고 여기 이제 매수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외제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갑자기 전체가 화재로 모든 집과 물건들이 다 전소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급부가 다 불능인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보험금이 5억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얘는 1억이 나오고 중고니까. 그럼 여러분, 얘가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얘는 그 자동차 세대 그대로 해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이행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무계약의 결련성 세 번째 제도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